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예병희 작가님의 처음 만나는 소화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과 의사가 3명 이상인 병원에 가면 적어도 1명은 소화기 계통을 공부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수많은 이유가 소화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유독 소화 문제에 시달리는 걸까요? 소화는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으로 실상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한 장치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몸을 알고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세균을 막는 침부터 장내 미생물의 쓸모까지 의학 박사가 정리한 우리 몸 안내서입니다. 의학 박사가 정리한 책이지만 의학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몸속 장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 여러 장기에 생기는 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암과 생기는 이유, 그 예방법과 대처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몸을 잘 보살피고 싶다라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량 제한이 있어서 모든 내용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대략 내 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되구나.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속이 쓰린 이유. 예전에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적이 있다. 식사한 지 약 3시간쯤 지났고 야외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 배가 아픈 것은 가끔 있는 일이지만 뭔가 달랐다. 비교적 좁은 부위가 꽤 심하게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심한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탓인지 친구들이 얼른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갔다. 어떻게 왔느냐는 의사의 말에 대충 상황을 이야기하며 통증이 심했다고 하자 의사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라고 다시 물었다. 배가 아프면 아픈 거지 아픈 것에도 종류가 있나? 라고 의아해하는 순간 의사가 다시 소화가 잘 안 될 때처럼 비교적 넓은 부위가 아프시던가요? 근육이 당기듯이 아프시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쓰리듯이 아프시던가요? 라고 물었다. 이미 통증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여서 의사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어떻게 아팠는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몽둥이에 맞은 듯이 아프냐,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냐? 그것도 아니면 뱃속에 뭐가 들어서 그 옆부분을 눌러서 아픈 느낌이냐? 라며 농담을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픈 것에도 참 종류가 많았다. 그렇다면 위에 이상이 생기면 배는 어떻게 아플까? 위벽이 갈라질 때의 증상. 궤양을 가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점막이나 피부의 상피가 갈라지는 것이다. 위벽은 강한 산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알칼리성 점액이 위벽 상피세포의 표면을 덮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상피세포가 손상을 입어 갈라지면 그게 바로 위궤양이다. 갈라지는 원인은 다양하며 갈라진 부위 주변의 세포는 파괴되거나 괴사한다. 그러면 세균의 침입을 막는 방어기전에 따라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위궤양이 생기면 통증 위산 때문에 생기는 증상. 출혈. 위나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 구토, 식욕 변화 등이 나타난다. 통증은 뱃속의 어느 특정 부위가 쓰리듯이 아프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며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통증이 시작되어 음식물이 완전히 위를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된다. 궤양이 심하여 상피세포가 손상되면 위벽 내부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상처를 입어 출혈이 발생한다. 극히 미량의 출혈은 감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심할 때는 구토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지나면서 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색이 바뀌어 대변이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텔레비전에 가장 자주 등장한 노벨상 수상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노벨상 수상자는
아마도 200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셜일 것이다. 노벨상 수상 이전에 스승인 워런과 함께 국내 모 회사의 광고 모델로 출연했으나 계약이 끝난 뒤 한동안 텔레비전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후 마셜과 워런은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된 후 같은 회사로부터 다시 광고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워런은 이미 은퇴했으므로 상업적인 이용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출연을 거절했다. 그러나 마셜은 광고 출연료를 모두 자신이 설립한 헬리코박터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응했다고 한다. 이 두 노벨상 수상자의 업적은 헬리코박터균의 발견이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이 균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위산,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펩신, 정신적 스트레스, 조직 저항성 감퇴, 체질, 알레르기, 감염, 내분비 기능 이상, 영양 부족 등을 위궤양의 원인으로 생각했다. 의학 분야에서는 뚜렷한 원인과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궤양의 원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본 것은 위궤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다. 워런은 1979년에 위에 존재하는 세균을 처음 발견했고 그 세균이 위궤양 발생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 워런과 같은 병원에서 내과 전임의로 일하던 마셜은 워런의 도움을 받아 박사학위 연구 주제를 이 세균이 위궤양의 원인균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삼았다. 1982년에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하는 데 성공한 마셜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신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1984년 직접 헬리코박터균을 먹고 헬리코박터균이 위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관찰했다. 이로써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의 원인이며 항균제로 헬리코박터균을 사멸하면 위궤양 발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산성물질을 분비하는 위에서 살아남는 세균이 있다는 사실은 그 세균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확장되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위궤양의 중요한 원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 감염자의 10에서 15%만 궤양에 걸린다는 점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위궤양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직 현대의학이 위궤양의 발생 기전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한 실험. 2006년에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행성으로 격화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진리로 여기던 것도 아닌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진리도 바뀌는 반에 윤리, 법, 관습 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2000년 전에는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를 노예로 삼거나 마음대로 목을 베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포로에게 식사만 제대로 주지 않아도 윤리적 비난을 받는다. 코우가 콜레라의 원인균을 발견했을 때 이를 믿지 않은 페텐코퍼가 콜레라균 용액을 들이마셨듯이 마셜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을 자신의 위에 집어넣어 배양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약 2주일 후에 위염 증세가 나타났고 내시경으로 위에 염증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페텐코퍼와 마셜 외에 종두법을 발견한 제너의 스승이었던 헌터도 임질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증명하기 위해 임질 환자에게서 얻은 고름을 자신에게 직접 주사한 바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실험에 이용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점에서 그 정신이 거룩해 보이지만 현대의 연구윤리에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마셜은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다. 현재의 실험윤리에서는 동물 실험에 실패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셜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마셜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한 실험을 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실험했다.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고 싶은데 더 나은 연구 방법이 없을 때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연구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하니 과학자들의 연구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게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고 해도 말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위궤양의 원인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해당하는 교감신경의 활성을 유도하며 위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된다. 또한 스트레스로 긴장과 불안이 생기면 위액을 보호하는 점액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위는 궤양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소화기 계통에 발생하는 궤양에는 위궤양 외에 십이지장 궤양도 있으며 흔히 이 둘을 합쳐서 소화궤양 또는 위궤양이라고도 하지만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뒤에서 작은 창자에 대해 다룰 때 십이지장 궤양을 소개하겠지만 스트레스는 위궤양과 다른 경로로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킨다.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각박해지면서 스트레스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하여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위궤양의 진단과 치료. 위궤양은 위의 상피세포가 손상을 입는 질병이다.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좋은 진단법으로 내시경 검사가 아주 유용하다. 내시경 검사는 위궤양뿐 아니라 암과 같이 위에 생긴 다른 질병을 진단하는 데도 탁월하다. 그러므로 위궤양이 의심되면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다. 위궤양은 심하면 통증을 참기가 힘들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며 위벽이 갈라져 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위궤양의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 항균제를 투여할 수 있고 위산 분비를 직접 감소시키는 약을 먹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지만 과거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 위와 연결된 신경 기능을 감소시키는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했다. 마셜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 실험한 게 알려진 후 여러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대겠다고 나섰는데 이때 이미비스무스 함유물을 시판하던 회사가 마셜의 연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다. 비스무스 함유물은 위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고 이 회사는 비스무스 함유물 외에도 여러 종류의 위점막 보호제를 판매했다. 만약 궤양이 곧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 부위가 치료하기 힘들 때, 출혈이 심할 때는 수술로 위궤양을 치료할 수도 있다. 위궤양은 합병증을 쉽게 유발하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 위암의 종류와 원인. 위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다. 암이란 세포 하나가 필요 이상으로 증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위 속의 어떤 세포든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세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위암의 종류가 아주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암 대부분은 위 안쪽 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이다. 세계적으로 약 85%에 달한다. 이외에 평활 근육종을 비롯한 6종, 다른 암이 위로 전이된 경우, 암과 유사한 유암종 등이 있지만 발생 빈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위암이라고 하면 위선암을 가리킨다. 위선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여 알아낸 위암의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음식, 건조, 훈제, 소금으로 절인 음식 속에 포함된 고농도의 질산염, 저단백 및 저비타민 음식, 위암 발생과 관련된 질병, 만성 위축성 위염, 위수술 경험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악성 빈혈, 용종 등이 있는 경우, 유전,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는 경우 암 발생 가능성이 4배 증가, 기타, 흡연, 여자보다 남자에게 자주 발생, 한국인에게 흔한 암. 위암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 질병의 하나다. 위암에 걸렸을 때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미국의 유명 병원보다 한국에서 수술받는 게 더 낫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위암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어서 한국 의사들은 위암 수술 경험이 미국 외과 의사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성만 이야기하면 2002년에 유방암이 발병률 1위가 되면서 위암은 2위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에 이어 4위였다. 남성은 국가암 등록 통계가 이루어진 후 2018년까지 위암이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남녀를 합해도 2018년까지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었다. 위암 발생이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칠레, 아일랜드 등과 함께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꼽힌다. 한국인에게 위암이 잘 생기는 이유는 짜고 맵고 탄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도 음식은 서로 다르지만 위암이 잘 생기는 이유가 식습관 때문이라는 것은 같다.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식습관을 바꾼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위암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렇다고 위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양식 식습관을 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방이 많고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위암 발생은 감소하지만 대신 대장암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암으로부터 해방되기는 참으로 어렵다. 조기 진단의 중요성. 암세포 수가 늘어나면 암세포 덩어리가 커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갈수록 치료도 어려워진다. 모든 암은 빨리 찾아내어 일찍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위암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암세포가 점막층에만 있는 조기 위암은 치료 후 5년간 생존할 확률이 거의 100%에 이르지만 1, 2, 3, 4기로 진행될수록 5년 생존율은 약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정기검진을 해주는 것은 그게 개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기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하여 빨리 치료하는 것이 훗날 큰 병으로 발전하여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검진에서 40대 이상은 위암검사 대상으로 위내시경이나 상부위장관 사진 촬영으로 위암검사를 할 수 있다. 위내시경 검사는 작은 카메라를 식도를 거쳐 위까지 넣어 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내시경 도구가 목을 지나갈 때 주는 엄청난 불쾌감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수면 내시경을 이용하여 잠시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 검사를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위내시경 검사를 원치 않을 때는 위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다. 마취할 필요도 없고 검사도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암을 확진하기 어려워서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